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조선 임금의 릉은 조성할 때 경국대전의 기준에 따라 도성을 기준으로 십리박, 백리 안에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가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왕이 하루 만에 궁궐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 만든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늘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남한에 있는 40개의 릉 중 백리밖에 먼 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릉이 3개가 있는데요. 세조에 의해 영월로 유배된 후 사사된 단종의 릉인 장릉,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과 효종의 릉인 영릉, 그리고 화성에 있는 사도세자와 정조의 릉인 윤건릉이 먼 거리에 조성되어 있죠. 단종의 릉은 세조에 의해 영월에서 사사되어 그의 시신을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을 때 충신 엄홍도가 목숨을 걸고 그의 시신을 수습해 산에 묻게 되어 그곳이 장릉이 되었고, 사도세자와 정조의 릉인 윤건릉은 정조가 화성의 신도시를 꿈꾸며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면서 형성된 릉이라 그 사연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세종대왕 릉인 영릉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법전을 무시하고 생뚱맞게 그 먼 거리에 있는 여주에 조성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기막힌 사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종대왕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훈민정음을 비롯해 전무후무한 지적을 남기신 조선 초기의 천재왕이셨죠. 그가 남기신 수많은 서책과 발명품들은 오로지 백성의 편의를 위해 만드신 애민의 화신이었기에 그분을 지금도 존경하는 것이고, 평생을 성인병과 과로에 시달리셨고 종당에는 눈까지 머시면서 52세에 승하시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승하시면서 아버지인 태종의 곁에 묻히고자 하는 그분의 유지대로 그의 릉은 지금의 헌릉의 서쪽에 조성하게 되는데, 헌릉은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내외분의 릉이며 양재동에서 세곡동 방향에 있는 도곡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등의 조성 이후 희한하게 왕실은 참으로 흉흉한 사건들이 연거품 일어나게 됩니다. 세종의 맏아들인 문종은 재위 2년 3개월 만에 37세의 나이로 승하하셨고, 문종의 적전자인 단종은 집안의 권력 다툼으로 1457년 17세에 영월에서 사사당했으며, 같은 해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가 20살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되었고, 1463년에는 예종의 아들인 인성대군까지 일찍 죽게 되면서 왕실의 혈순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풍수지리를 신봉하던 시절이었으니 조상의 묘자리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세조는 세종대왕 릉인 영릉의 터가 좋지 못하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으며 릉을 옮기는 것을 고려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세조는 극심한 피부병으로 시달리고 있었으니 선왕의 명당자리를 찾아 이를 극복하려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나온 다음 해인 1468년 세조 역시 13년 재위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영릉의 이전 문제도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왕인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은 선대왕 때부터 거론되었던 영릉의 천장을 명하게 됩니다. 예종의 명을 받은 상지관 안효례는 명당 자리를 찾아 몇 달 동안 전국을 떠돌았지만 적당한 명당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기도 여주 지역을 지나던 안효례는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게 되었고, 개울의 돌다리를 건너 한 제실의 처마 밑에 들어가 비를 피하게 되었고, 비가 그친 후 주변을 살펴보던 중 신선이 앉아있는 형태인 천하의 명당 자리를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다른 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효례는 그 묘의 후손을 물색하기에 이르렀고, 이인손의 아들을 만나 남다른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묘의 주인공은 이인손이었는데 그는 광주이씨 3세손으로 세조 때 우의정을 지낸 정승이었습니다. 이인손은 죽으면서 자손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말한 곳에 묘자리를 쓰고 묘 아래에 흐르는 개울에 다리를 놓지 말 것이며 제실은 절대 짓지 말라고 명하고 한 통의 서찰을 자신의 시신과 함께 묻어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묘를 쓴 그 후 8급 조정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인손의 후손들에게서 정승판서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인손의 아들들은 명문가의 가문에 걸맞게 묘를 새롭게 꾸미게 되는데,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한 채 평소 아버지가 검소하셨기에 하신 말씀이려니 하고 묘 아래의 개울에 돌다리를 놓고 제실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인손의 아들은 상지관을 만나면서 크게 후회를 하였습니다. 개울에 돌다리와 제실을 만들지 않았다면 상지관이 아버지 묘에 올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인손은 자신의 명당 자리를 누군가 탐낼 수 있다는 통찰력이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천궁을 위해 이 자리가 필요하다는 상직원의 설명을 들은 이인손의 아들은 난감했으며 상직원에게 이 자리를 못 본 것으로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이미 임금의 명을 받은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음을 말하고 궁궐로 복귀하였습니다. 예종에게 안효래는 천하의 명당 자리를 찾았지만 이미 주인이 있음을 고하였습니다. 예종은 그 묘의 주인인 이인손의 장남인 평안도 관찰사인 이극배를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예종은 회유와 권력의 힘으로 이극배를 설득하니 결국 이극배는 문중의 회의를 거쳐 아버지의 묘를 어쩔 수 없이 이장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장을 위해 이인손의 묘를 파던 중 자신의 시신과 함께 서찰을 묻어달라던 아버지의 유언이 기억나는데 그 서찰에는 소름 돋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을 날려 높이 떠오르거든 연줄을 끊어라. 그리고 연이 떨어지는 곳에 나의 묘를 옮기도록 하여라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인손은 이미 일이 이렇게 될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걸까요? 아버지의 유지대로 자손들은 연을 날려 연줄을 끊으니 연은 그 묘지에서 10리 밖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으로 묘를 이장했으며 이 연이 떨어진 지역을 연날이라 불렀으며 지금의 여주시 연날이의 유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소 신비스러운 이 이야기는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고 광주이씨 가문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왕실에서는 천장을 위해 영능을 여니 물이 차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묘실은 깨끗하였습니다. 영능을 파서 여니 현궁은 물기가 없었고 제궁과 보거가 새 것과 같았다 라는 내용이 예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주에 있는 이인손의 묘에 새로 조성한 영능은 조선 왕조 최초로 왕과 왕비를 합장한 릉이며 위태위태했던 조선 왕조를 수백 년 연장한 릉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명당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능은 수려한 경치와 더불어 세종대왕 역사 문화관도 조성되어 있어 많은 볼거리와 함께 가족 나들이 장소로 손색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글과 더불어 이 나라의 문화를 반석 위에 올리신 온 국민이 존경하는 위인이시기에 그 의미는 더욱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지금의 시절에 풍수지리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생활 속 곳곳엔 아직도 신비감 있는 설화들을 남기며 풍수지리의 미담은 여전히 구전되어 오고 있으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자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도 여전히 직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봐서 우리의 무의식 속엔 아직도 도교에서부터 발생한 풍수지리의 영향력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